개헌에 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나요? 헌법에 죄가 있어서 이 사태가 났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한 분 돌아가신 분이 헌법이 잘못돼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후임자가 구박해갖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헌법의 잘못이 아니고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 한 잘못이에요.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이 됐는데 헌법이 잘못됐으니까 헌법을 고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헌 필요해요. 우리 모든 나라의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한 덩어리가 있고 권력 구조가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권 조항 이런 거 다 내버려 놓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어요? 저는 이거는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선 5월 9일로 지금 다 추측이 되는데 2달 만에 지금 후보 정하고 대통령 선거 치러서 지금 국정을 새로 다 잡아야 되는 판국에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새 정부 뽑아놓고 그리고 논의하면 되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표 전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때 돈 안 들이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 기간에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개헌안을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급해서 지금 이 판국에 이 대통령이 헌법 안 지켜서 탄핵당한 사태 앞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비난을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은 감싸면서 헌법 잘못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헌법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헌법이 입이 있으면 정말 주먹 쥐고 나올 것 같아요. 나 억울하다고.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또 때만 되면 국민의힘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5.18 광주 정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몇 년째 말만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데 시스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지요.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헌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어요.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주 5.18 정신 역시 권력자들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 감사원의 국회 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 문제, 추천제 도입, 또 결선 투표제, 지자 지분권 강화, 또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이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달 남짓 남은 대선까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는 대통령 선거 이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4년 중임제 등을 도입해 그동안 대통령에게 집중돼 왔던 권력 구조를 분산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각 정당 지도부와도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 관련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개헌 특위를 각 당이 서둘러 구성해달라고 했고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2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합니다. 6월 3일이 대선일이라고 가정하면 4월 중하순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초에는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개헌 문제를 반대하거나 또 배관시하거나 하는 건 전혀 없고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관계자도 JTBC에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자체 개헌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민주당도 논의에 얼른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작전은 그겁니다. 시간을 끈다. 국민이 지칠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국민들이 지칠 그 사이를 이용해서 개헌 여론조를 해가면서 세력을 모은다. 그리고 몸통을 좀 일부 떼내고 친박의 이름을 떼내고
비박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제3지대에서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8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미끼가 있죠.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제 해가지고 우리 니네 한 덩어리 너 의원 30명이면 장관 4개 가져. 너 의원 10명 장관 2개 가져. 너 몇 명 장관 1개 이렇게 나눠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 주세요. 거기다 드릴까요? 간장에 이걸 가지고 미끼를 만들어서 개헌을 4개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개헌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제왕적인 대통령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면 왜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삿바 잡히고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이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미 작전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저들이 던진 게 뭡니까? 개헌 카드였어요. 그리고 지금 쫓겨날 위기에도 개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자, 개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임기 단축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하는 김에 뭐 권력 규조 얘기도 하나 하지. 아이고 하는 김에 내각제도 한번 해보지.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써왔던 수법이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시다면 좀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함상훈 고법 부장판사였으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